그때 이제 저랑 2011년도 3월부터 개통령 강영 소장이 인연이 닿아가지고 컨설팅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했었던 거, 우리가 애견 훈련이라고 하는 아이템으로만 가면 네이버 키워드 더 노출 많이 되고 얼마 비싸고 자꾸 이랬단 말이에요. 이거를 노출되는 게 마케팅을 할 때 생각하는 건 아이템이 있으니까 노출시켜가지고 상세 페이지에서 설득을 하고 판매를 한다, 뭐 이런 전략입니다. 혹은 뭐 DB를 따서 사람들과 만난다, 뭐 이런 정도 되겠죠. 근데 만났을 때 결국 똑같은 거잖아요. 남들에 비해서 뭔가 좀 달랐으면 좋겠는데, 이 다름이라고 하는 개념을 뭐 아이템을 조금 더 뭐 길게 만들까, 무겁게 만들까, 가볍게 만들까, 이쁘게 만들까,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세요. 맞아요, 그것도 하나의 차별성이긴 합니다. 그런데 애쉬 당초가 돈 내는 사람에 집중을 해보면은 물건에 관련된 이 편의를 제공하는 게 이럴 수 있잖아요. 애견 훈련소에 내가 강아지를 맡기려고 하는 견주예요. 그럼 이 견주는 굳이 이 이제 입양한 아기하고 이쁠 시기에 생이별을 해가면서 맡기고 싶겠냐고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니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10년 전쯤 이 시장은 다 그냥 애견 훈련소밖에 없었어요. 그때 이제 저랑 2011년도 3월부터 개통령 강영 소장이 인연이 닿아가지고 컨설팅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했었던 거, 우리가 애견 훈련이라고 하는 아이템으로만 가면 네이버 키워드 더 노출 많이 되고 얼마 비싸고 자꾸 이랬단 말이에요. 이거를 노출되는 게 애견 훈련소가 아니라 견주들이 직접 훈련할 수 있게끔 교육해주는 어떤 이 애견 훈련의 교육자, 요 컨셉으로 만들어서 학원처럼 가보자. 그리고 인터넷 강의를 찍어가지고 이 어떤 인강 사이트 이렇게 가보자. 애견 훈련소들 많지만 이런 데는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왕 이렇게 시작된 거, 내가 좀 더 압도적인 브랜딩, 나만의 컨텐츠를 더 쌓아나가면서 비슷한 사람이 따라해도 그래도 우리가 좀 더 유리하게끔 하는 모종의 전략들을 많이 또 연구를 해봤죠. 중요한 거는 애견 훈련소라고 하는, 우리가 갖고 있는 뭐 이런 볼펜이다, 뭐 이런 뭐 종이다, 뭐 있잖아요, 아이템들이. 그 아이템을 팔려고 요걸 조금 바꾸는 게 아니라 애시당초 손님에게 조금 더 만족스러운 이 결과를 갖다 주기 위한 그런 지향점을 갖자 이거예요. 그래서 손님한테 필요한 것을 좀 더 추가하고 내 사업의 형태도 약간 더 바꿔보고, 아이템만 바꾸는 것이 아닌 전방위적인 차별화를 해냄으로써 우리가 정확하게 사업이 발전되게 만들어 보면 어떨까? 예를 들어 뭐 여성이 전업주부인데 경제적으로 이제 남편에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트러블이 있을 때 헤어지게 되었다. 그럼 싱글맘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상태에서 딱 들어맞는 해결책, 일반적인 변호사는 줄 수 없을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포커스를 맞췄던 사례가 이후준, 이혼 후를 준비하는 사람들,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이혼 후에 많은 전문가들 중에서 나에게 딱 맞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또 있겠죠, 어딘가엔. 이런 사람들을 매칭해 줄 수 있고, 이혼 후에도 경제적 자립을 하고 뭔가 안정된 생활을 해나갈 수 있게끔 경제적 자립 준비를 미리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포지셔닝이 되어 있고, 그러면서 이혼 소송도 함께 도와주는 사람이면 훨씬 더 내가 플러스 알파를 던질 게 있잖아요. 변호사인데 내가 잘해요, 내가 더 많이 이겨요, 내가 퍼센트 조금 더 높아요, 이거보다는 내가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이혼을 준비하는 분에겐 정말 도움이 되는 이런 유일무이한 서비스가 있어요. 이게 훨씬 낫지 않나요? 이 손님의 상황에 맞게끔 최적화시킬 수 있게끔 어떤 부대 서비스를 개발한다. 비슷한 걸로 따지면 이런 분이 계셨어요. 이 건축사 형님을 두고 계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동생분이 저희 수강생이셨고, 그러다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가 같이 해보겠다 그래서 같이 이제 오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뭐였냐면, 건축은 건축인데 이게 설계하는 거잖아요. 강아지 키우는 집에 건축 설계가 달라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잖아요. 요즘 뭐 애들 그 매트도 깔고 막 이러는데 어떤 오줌이 스며들게 하는 거, 뭐 그 강아지 펫도어도 있고, 이 안에 산책하고 나면 발 씻기는 것도 있어야 될 거고, 뭐 다양하게 강아지에 관련된 이런 이 최적화를 시키려고 하면 할 게 있겠죠. 분명히 인테리어부터 레이아웃부터 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주안점으로 두고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 커뮤니티를 만들어냈던 겁니다. 오죽하면 책 이름도 나는 개집에 산다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식의 반려견주들이 어떻게 이 집안을 꾸미고 어떤 것들을 장치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 개념들, 이런 걸로 하다 보니까 손님들이 쭉 모이게 되고, 회원들이 그런 정보를 받게 되고, 그리고 나 이런 집이 있으면 가고 싶어요 하다 보니까 니즈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바닥재 시공 같은 이런 사업도 하게 되고, 나중에는 이런 형태로 딱 지어놓은 집들을 분양하는 사업까지도 다양한 형태로 이게 되는 거죠. 건축사가 딱 잘 돼봐야, 잘 되기도 힘들지만 잘 돼봐야 딱 건축사일 뿐이에요. 근데 제가 말한 대로 남들이 주지 않는 이 나름의 뭔가를 만들어 놓으면은 건축사이기도 한 거죠. 또 다른 어떤 큰 사업을 할 수 있는. 혹은 예전 벌써 2년이 15년이 넘은 것 같아요. 2007, 8년도쯤 처음 만난 이 분인데, 지금 다들 유명하시는 거 아실 거예요. 자라다 미술학원의 최민준 소장. 처음 만났을 때 이분이 하셨던 이 일은 방문 미술과외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좀 하고 계셨어요. 방문 미술과외를 아무리 열심히 한들, 그리고 미술 교습소 차려놓고 미술학원을 아무리 열심히 한들 그냥 진짜 미술학원밖에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미술학원하고 자꾸 경쟁을 해야 되는데, 학원이라고 하는 개념은 체인점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체인점을 모집하는 데에서도 또 다른 가맹점들과 자꾸 이 본부들과 경쟁을 해야 돼요. 이게 지금 애로사항이라 이겁니다. 근데 지금 자라다 미술학원을 미술 배우러 가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배우죠. 배우는데 미술 진짜 입상하고 막 미대 가고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한만한 남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집중력을 올려주는 이런 쪽의 컨셉을 포커스를 맞춰서 이런 개념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어때요? 손님들이 자라다에 가야 될 이유가 명확하니까 멀리서도 찾아가고 문제 성취를 이루고 거기 가려고 그러면 막 반년 1년 웨이팅을 해야 되고 현재 자라다 미술 아주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 학원을 하더라도 뭐 지식, 컨텐츠, 무형의 상품을 우리가 판매를 하더라도 꼭 그 자체에만 너무 포커스를 맞춰버리면은 비슷하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을 거다. 근데 나에게 왜 오는지를 생각하고 이거에 맞게 최적화시켜 놓으면 훨씬 더 다른 전개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인터넷 강의로 진출하든 교재 굿즈 이런 식의 개념으로 가든 아니면 뭐 학습지 같은 조직이 있잖아요. 그런 식의 조직화를 하든 체인점을 만들든 어떤 형태로 뻗어나가든 내가 항상 유리할 수 있다. 뭔가의 부대 서비스, 손님들에게 최적화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이것을 조직화시켜 나감으로써 왜 나여야 되는가? 명확한 차별성을 만들자. 이렇게 만드는 걸 일단 마케팅의 첫 출발로 그 컨셉을 정확하게 잡고 나서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